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 25년 차 기자 윤경민입니다. 명사 토크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초대 손님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지만 요즘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지역에서 오신 분입니다. 명사 토크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탈당 선언만 3번. 황령 철새. 야, 이게 불법 자금으로 선거 자금을 마련해야 경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퀘스천입니다. 저는 사면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네, 그래 다시는 탈당 선언을 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혹시 약속 기다려. 기다리래요. 네,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 지역구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깁니다. 강원도에 있는데 네.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무려 네. 5개 군이나 돼서 면적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의 10배나 되더라고요. 파악을 잘하셨네요. 네. 그 지역구 관리하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지역구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상 네. 5개 군이 한 선거구로 된 것도 처음이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면적도 가장 넓은 면적의 선거구가 이제 20대 탄생을 해서 네. 그 쉽게 얘기하면 공룡 선거구라고 네.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선거구군요. 네, 네. 공룡 선거구이기 때문에 이 공룡을 다루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단히 힘들지만 5개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갈 수가 없는 네, 것을 네, 지역구민들이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행사에 또 시간이 돼서 참석을 하게 되거나 네.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 어려운 길 왔다고 너무 반겨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 다른 정감이 있는 그런 그렇군요. 지역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그 지역구가 네. 그래도 같은 강원도니까 네.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특히 황 의원께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네. 이제 막을 거의 내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개막식, 폐막식, 그리고 경기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네.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자치단체의 준비 상황, 근데 국가적인 지원 이런 측면에 봐서는 대단히 잘 준비되고 성공적으로 치러진 대회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경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겁니까? 아직도 퀘스천입니다. 예를 들면요. 뭐 북한 선수단의 참가 문제, 또 북한에서의 또 대표단과 또 응원단의 방문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많은 또 외교 사절들이 왔는데 이 외교 사절들과의 관계, 뭐 등등의 여러 정치적인 측면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평가를 좀 내리기가 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예. 안 그래도 홍준표 대표께서 네. 이 정부가 현재의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치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네. 사실 이게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거쳐오면서 한북관계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었잖아요. 근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서 응원단도 보내고 예술단도 보내고 대표단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게 좀 남북 화해, 해빙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홍준표 대표는 평양 올림픽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네. 네. 뭐 제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데 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뭐 혹평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선수단의 참여가 결정되어지고 또 와서 미리 와서 이 한국에서의 예술단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뭐 현송월의 네. 방문 과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언론의 집중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국민 마음 한켠에는 네. 이 너무 북한한테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홍준표 대표가 네. 대변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며칠 전에 그 김진태 의원께서 국회에서 또 그 북한 응원단이 그 응원할 때 썼던 가면.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 네. 지금 저 사진이 응원단이 썼던 가면인데 네. 저게 북한의 애니메이션 주인공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통일부가 이제 그렇게 또 해석을 해놨고. 네. 저게 뭐 김일성을 닮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일성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했고 아니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찍는 장면이 지금 나온 겁니다. 네. 다른 의원이 한 행동을 가지고 저보고 평가하니까 그리고 김진태 의원님이 바로 제 옆 지역구예요. 네, 바로 강원도 춘천이죠. 또 강원도고 춘천이시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별적인 평가라든지 뭐 행동에 대해서 제가 굳이 김진태 의원이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아주 뭐라 그럴까 인상 깊은 장면들이 명장면이 또 많이 연출됐던 올림픽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인상 깊고 가슴 설레게 했던 순간은 개막식이에요. 개막식. 예. 네. 왜냐하면 대관령의 날씨는 굉장히 아주 변화무쌍하고 또 이 강풍과 또 폭설이 내릴 때가 많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서 저희도 아주 단단히 옷을 싸매 입고 갔는데 물론 춥긴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따뜻하게 개막식을 볼 수 있어서 저로서는 너무나 고마웠고 날씨가 너무 다행이었죠. 고마웠고 날씨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또 주목을 끌었던 그 컬링 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여자 컬링 팀 의성군. 저는 의성이 굉장히 이번에 가장 성공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한 지자체가 아닌가 그렇게요. 이렇게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잖아요. 또 말은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갈릭 걸스라는 또 닉네임까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외신 보도를 보면은. 네. 저도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주 흥미롭게 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여성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큰 성과를 이뤄내는 거 보면서 크게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기다려! 영미 기다려! 이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경상도 사투리가 아주 정감 있게 들렸는데 그렇죠. 그 강원도 만약 선수단이었으면 뭐 기다리래요 하면서 했으면은 기다리래요. 또 전 세계적으로 강원도 사투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네, 좋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물론 이제 패럴림픽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 이후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남북정상회담 성사될까? 이번 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친여동생 백두혈통 김여정이 내려왔죠. 노동당 제1부부장이에요. 내려와서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속도 조절론을 또 꺼냈습니다. 우리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북 정상회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주 잘했다고 봐요. 넓은 뜻을 그렇습니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당신네들의 태도야 또 당신네들의 입장 여야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될 수 있는데 결정되는 방향으로 잘 움직여 달라라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북한에서 결국은 뭐 비핵화의 문제 또 이 평화 존속의 문제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좋은 입장들을 견제한다면 남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에서 우리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핵무기 계속 가지겠다. 미사일 계속 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더 이상 회담의 의지도 없다라고 보고 또 의미도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참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저도 뭐 남북 관계를 10년 가까이 취재해본 사람으로서 북한이 이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 개발을 거의 해놨는데 여기서 중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봐도. 문재인 정부가 이걸 좀 잘 이용을 해서 국제 정세를 또 우리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초기에 뭐 TV 보는 맛이 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효합니까? 지난 국정농단 과정과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했고 상처받았고 그리고 좀 TV를 보더라도 짜증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TV 볼맛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TV를 보고 싶은 맛이 점점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 새로운 정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그 새로운 정치에는 통합과 협치라는 것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대단히 실패하고 있다. 결국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은 전 정권에 대한 심판, 결국은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로 일관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바랬던 정치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대단히 아쉬운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협치도 이젠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참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다. 성품 좋은 정치인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요새 같아서는 이 겉모습과 다르게 대단히 독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평가했던 것과 맞지 않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인상을 봤는데 이 독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 바로 다음 주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포스트 평창 현안 토크 MB 구속되나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논란. 이거 갖고 금방 하신 말씀이 제가 연상이 되는데 자, MB를 겨눈 검찰의 칼날이 계속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속속들이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다스 실소유주 문제,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 또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문제, 도곡동 땅 문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 보복입니까? 아니면 적폐청산입니까? 그 DJ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DJ 대통령도 퇴임 후에 북한 송금 문제, 대북 송금,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고 박근혜 대통령 국민 손해에 의해서 탄핵됐고 그리고 결국 남은 대통령 하나 MB인데요. 다른 분들 돌아가시고요. 그 MB 대통령까지 저렇게 못살게 굴어서 잡아놓는 게 과연 저는 이 나라의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당히 기획되고 집중적인 그런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흐름은 결국은 저는 청와대가 좌우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은 묻어두는 게 맞다. 그래서 그 고리를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 선에서는 바꿔줬으면 좋겠다. 정치 물론 이제 전 정권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겠죠. 있으나 그래도 이제 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전 정권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불행하게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되고 나면 문재인 정권 끝난 다음에 또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들이 범법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걸 했어요. 근데 그게 노출이 됐어요. 근데 그걸 덮고 가자? 이거는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소위 말해서 파헤치기. 기획. 뭐 꼭 이렇게 파헤쳐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 심리들이 깔려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대통령제를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면서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어느 대통령의 시점에서는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스큐스 하면서 가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화합을 하고 용서를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사진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만은. 유성엽 의원하고 아주 웃으면서 셀카를 찍었는데 저 뒤에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 좀 지금 확대된 거지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같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저거는? 저게 그 개막식 날 대통령께서 이제 주요 인사들에게 이제 그 환영 리셉션을 네, 네. 개최해주는 자리인데 저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저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찍은 겁니다. 아, 제 셀카로 황 의원이 찍으신 거군요. 제가 네. 이렇게 예. 찍어서 제가 그걸 찍고 나서 유성엽 선배에게 이제 전달을 해줬죠. 네, 이제 네. 카톡으로 전달해줬더니 윤석열 선배님이 저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윤석열 선배님 발로 이제 나간 사진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네, 사진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뒤에 있다는 걸.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저 사진 말고도 현철 씨가 나온 사진도 저한테는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총리가 나온 전 총리께서 나온 사진도 예. 있는데 유독 저 사진이 이제 많이. 근데 저걸 보면은 올라간 것 이명박 같아요. 전 대통령이 좀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좀 외로워 보여요. 당시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가 구조상 사실은 뭐 터놓고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네. 주로 이제 그 동계올림픽 유치하던 당시에 네. 당시 대통령이었으니까. 당시의 대통령이니까 그 당시에 유치 활동을 위해서 뛰었던 네.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하시면서 네. 굉장히 좀 회한에도 적고 예. 그러나 뭐 편하게 대화를 나눴죠. 아, 그래요? 네, 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좀 네. 마음이 불편했었을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하셨겠죠. 네. 내색은 그러나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 뭐 그 자리에서는 내색은 안 하셨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여러 정치 상황들에 대한 얘기 또 뭐 청와대 수석들하고도 또 몇 가지 또 전국 현안에 대한 또 얘기도 좀 나누시고 그러셨었어요. 예. 자, 잠시 전에 저희가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재판이 속속 진행이 되면서 1차 선고가 또 이루어졌어요. 그 최순실 징역 20년, 예. 네.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 구속이 됐고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 네. 선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가슴 아프지만 받을 만큼의 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청와대 참모 입장에서 한 일치고는 대단히 과중한 형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가신 안종범 전 수석이 6년을 받았다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네. 어떤 형량 예상하십니까? 아유, 제가 그 답변 드리기 너무 가혹하죠. 연민의 정을 느끼십니까? 당연히 있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해온 또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예. 정말 뭐 처음부터 제가 당을 달리했다거나 처음부터 늘 공격해왔던 대상이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받았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보다 많이 받아야 됩니까? 적게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라고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네. 예상을 20년 이상으로 예상하십니까? 이하로 예상하십니까? 20년 이상이 나올 거라고 네. 보죠. 결국은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께 있다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기소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받은 것보다는 더 많은 형은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후에 말이죠. 네. 뭐 20년 이상으로 이제 선고를 받고 네, 난 이후에 네. 또 사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사면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이런 걸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조금 이르죠. 이런데 저는 사면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네, 그래도 뭐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정권이 이제 말기에 가면 여러 가지 국민 화합책도 또 풀어내고 이랬던 것이 역대 정권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 사면의 문제는 대단히 강하게 요구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그런 측면으로 또 풀어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선행돼야 될 게 있죠. 어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네. 사죄하고. 그렇죠. 네. 본인이 받은 형에 대해서 네. 그리고 분명히 인정하고 또 향후에 정치 재개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네. 도모하게 되면 저는 대단히 한국 정치를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재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면이 당연하죠. 촛불 정국으로 인해서 정말 단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받은 전 대통령이 네. 사면된 이후에 정치 재개를 한다? 이거는 이의를 제기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이후의 정치 상황을 절대 예단할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아무도 모른다. 예. 네. 만약에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나 또 문재인 정권과 또 같은 정치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 정치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그럼 결국 세력 교체를 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그 세력 교체 과정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박 세력들은 상당 부분 그 세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세력이 남아서 대한민국 정치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네.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한 자기 정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만이 저는 사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계 은퇴를 전제로 한 사면은 가능하겠지만 네. 그런 거 없이는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좀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좀 이제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편하고 좋은 자리라고 제가 알고 왔는데 네. 완전히 시사 토크 수준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로 보는 인간 황영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숫자입니다. 화면 주시죠. 네. 1등. 아유, 1등. 이거 뭐 달리기 대회 1등 했습니까? 1등 뭡니까 이게? 글쎄 저도 뭘 가지고 1등이라는 학교 다닐 때 뭐 혹시 성적 학교에서 딱 1등 하셨나요? 네. 그건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초등학교, 네. 중학교, 네. 고등학교. 아니 뭐 초중등 때는 예. 제가 뭐 그렇게 등수는 안 이제 나왔던 것 등수도 나오긴 했죠. 근데 나왔나요? 그때는 뭐 계속 1등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홍천에서는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춘천이나 원주, 서울로 이렇게 전학을 가요. 유학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좀 대도시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겠다고 가는데 저는 이제 가정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가 이렇게 유학을 갈 정도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홍천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이제 홍천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줄곧 전교 1등을 계속 이제 했던 것이죠. 전교생 몇 명이었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한 400명 되는 400명 중에 네, 1등이면 네. 어유 대단합니다. 글쎄요. 근데 서울대 정외과로 또 이제 진학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까? 안 해요. 사실 대학 시절 동안에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우리 80년대 대학 상황이 네. 앉아서 공부하면 욕먹는 분위기였어요. 네. 또 저희 제가 다녔던 정치학과 같은 경우는 대단히 학생운동에 전면에 나섰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황 의원께서도 네. 그런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에 투신을 하셨습니까? 투신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동참을? 이제, 동참했고 소위 그 당시에 지하 서클 이렇게 얘기했던 걸 통해서 저도 굉장히 빨갰었죠. 그 당시에 굉장히 빨갰었는데 금방이라도 사회주의 혁명을 이뤄낼 수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가 2학년 마치고 나서 군대를 가는 걸 선택을 하게 됐어요. 한때 그렇게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민주주의 이 운동,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이 보수 정당에 오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당을 처음 선택한 것이 1995년이에요. 네.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에서 저에게 이제 입당 권유가 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한국당은 대단히 개혁적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홍준표 대표님이나 또 김문수 의원님이나 모여서 개혁적인 그룹들이 합쳐진 정당으로서 성장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입당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숫자 보겠습니다. 60만 원. 저건 무슨 투룸 월세 값인지 모르겠는데 이 6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1991년도에 이제 기초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게 되는데 홍천군의회 의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91년도에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돼서 이제 기초의원 선거가 이루어질 때 새로운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차곡차곡 돈을 이제 모아서 60만 원을 넣고서 이제 홍천으로 가는 버스를 탔던 거죠. 그게 그 그게 60만 원 선거 자금입니까? 그러니까 네, 저의 첫 선거 자금이 6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뭘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과외. 네, 과외를 했던 거죠. 과외가 그 당시 불법 아니었고요. 몰래바이트였죠. 몰래바이트? 몰래바이트였죠. 몰래바이트? 네, 그 당시 몰래바이트였죠.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게 불법 자금으로 시작한 불법 자금으로 선거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사실토를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니. 여기 이제 바로 들어갔습니다. 황영철 의원의 불법 고백. 60만 원 몰래바이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씀하시네요. 지금은 합법입니다. 네. 뭐 스스로 고백하셨으니까 제가 용서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시청자들도 뭐 그렇게 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인류대학 나와서 거기서 그냥 취직했으면 대기업 이런 데 잘 들어갔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고향에 기초의회 의원을 하겠다고 부모님도 별로 반갑게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차피 정치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먹고서 정치학과에 진학을 진학 때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정치학과에 진학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선거라는 것이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선거를 바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경륜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감히 이제 생각지 않았고 그래서 이 정치인이 되기 위한 다른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던 차에 지자체가 부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갖고 그 당시 제가 저에게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찾아뵀더니 그분께서 너 쓸데없는 생각했다 이렇게 말렸습니까? 말렸어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후회하세요 지금? 저는 후회 많이 해요. 솔직히. 그래요? 네. 성공한 지금 삼선 의원인데 뭘 또 후회를 가져왔어요? 지금 물론 이제 제가 그 길을 걸어서 힘들게 왔고 저는 나름대로 제가 걸어온 길이 굉장히 당당하게 올곧게 걸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부심은 있어요. 자부심은 있는데 하고 싶었던 또 많은 다른 일들을 못한 부분들이 많죠. 제가 가장 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들. 사실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 돼서는 역시 또 뭐 나라 일 한다고 해서 또 가족들 잘 못 챙기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소시민적인 행복 뭐 이런 것들도 좀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죠. 이 자리를 빌어서 부인께 한마디 영상 메시지 한번 어떻습니까? 카메라 저쪽 1번 카메라 보시고. 글쎄요, 집사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심진숙 씨 지금까지 내 옆에서 너무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 힘든 일들 이겨내느냐고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나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받은 이 큰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짠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 부부의 애정이 제가 부럽습니다.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게 이제 기초의회 의원 첫 출마할 때 붙었던 선거 포스터죠. 저게 1991년도에 붙었던 포스터네요. 25살이었다고 그러셨나요? 그렇습니다. 사진은 약간 좀 나이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요. 때깔 좋았죠, 저 때. 때깔 좋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거 마치고 이제 지나가면 소위 말해서 이제 여고생, 홍천에 있는 홍천여고의 학생들이 막 쫓아와서 사인해 달라고 막 그랬었어요. 오빠 그러면서. 저 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숫자로 보는 인간 황영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숫자는요. 3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3번보다는 세 번. 삼선 아닐까요, 이거? 삼선 의원. 예. 근데 다른 세 번이더라고요, 세 번. 아, 예. 그러세요? 탈당 선언만 3번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 굉장히 좀 곤란한. 좀 좋은 3번인 것 같은데 네. 나쁜 3번이네요. 예. 2017년 한 해 동안 탈당 선언만 3번 했다.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엄청난 공격을 해대고도 있어요. 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탈당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또 번복했고, 네, 네. 그럼 결국은 또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어떤 소신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제 정치 인생 중에서 역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1년이었다고 봐요. 작년 한 해가. 예, 그리고 그 앞에 제가 탈당 선언을 동참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네. 적어도 바른정당, 그 당시에 바른정당이 조금 더 노력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그 당시에 안고서 다시 번복을 했던 것이죠. 어쨌거나 네. 그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네. 한 정치인이 3번의 탈당 선언을 한다는 것은 잘한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죽어도 탈당 선언을 안 해야 되겠다. 네. 이제 이런 마음을 더 갖게 돼요. 그래서 다시는 탈당 선언을 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혹시 약속? 지금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정말? 예.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 네. 그래서 끝까지 당을 떠난다는 것, 벼랑 끝에 설 때까지는 네. 깊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요, 정말 이거 자유한국당 망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으로 갔어요. 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자유한국당이 안 망했으니까 가는 거죠. 아니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거는 그 당이 네. 나쁘다라고 나는 저 당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저는 바른정당이 좀 더 노력하면 국민적인 지지를 더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지지를 보내달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 지지를 저희 바른정당에 보내달라는 취지를 이 자유한국당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표현으로 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 당시 청중들이 한 150명, 200명 정도가 앉아서 듣고 계시는데 네. 저한테 굉장히 좀 센 바람을 원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발언은 후회를 안 하십니까? 그 당시로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죠. 지금 시점에서는. 네.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망했으면 시점이다. 좋겠다. 네. 이번에는 살려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숫자로 보는 인간 황영철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곤란한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미국 ABC 방송을 보면은요, 예. 거기에 아주 유명한 톡쇼가 있습니다. 지미 킴멜 라이브 쇼. 거기에는 이제 그 출연자들이 본인에 대한 악플을 본인이 읽는 그런 코너가 있다 그래요. 네.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황영철 의원의 페이스북에 달려있는 댓글. 네. 네. 어떤 댓글인지 본인이 직접 읽는 순서입니다. 네. 읽어주시죠. 예. 제똥똥 땡땡범 씨라는 분이 보내셨네요. 2017년 12월 13일 날 보내셨네요. 네. 청문회 때는 인기 좋았었지 지금은 크크크크. 네. 그다음에 레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황영철 별명 새로 지었음 황영철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황영철새.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그럼 많이 받았죠. 내가 이렇게 철새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전 100번이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개인의 무슨 영달을 위해서 당을 바꾸거나 무슨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될 목적으로 네. 아니면 무슨 권력을 쫓아서 양지를 향해서 탈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정한 보수 정당 건설을 위해서 네. 탈당을 여러 차례 했다 이런 네.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그 같은 얘기네요. 한번 읽어주시죠. 앞으로
앞으로 이분 사진에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네. 좀 강도가 강도가 점점, 세네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어요. 꼴 보기 싫다 이거죠. 뭐. 예? 얼굴 보기 싫다. 그다음 네. 댓글요. 그래도 답 없는 꼴보수보다는 황영철 같은 사람이 낫죠.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딴 데 누르지 말길. 이거는 조금 이제 옹호하는. 네, 이거는 그런 악플이 댓글이죠. 아니네요. 네, 이건 선풀. 굉장히 당시 뭐 분위기를 봐서 선풀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기 오타 10이네요. 오타 치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이디가 오타텐인데. 네, 아이디가 오타 10이시네요. 예. 보면 볼수록 배우 박성 닮은 꼴. 배우 박성우 아세요? 네. 그 신세계에서 조폭이잖아요. 네, 조폭으로 네, 나왔던 네, 분이시죠. 등치가 또 허우대가 좋으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닮은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본인 스스로?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네, 별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공감은 별로 안 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은 아는데 황영철은 누구? 김영철은 아는데 황영철은 누구? 존재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지. 예. 완전 무시 전략이죠. 예, 무시 전략. 황영철이 누군지 알고서 그렇죠. 저기 댓글을 남기신 건데, 예? 근데 이렇게 아주 역설적으로 저를 아주 비난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네. 무시 전략 네. 이게 정말 더 가슴 아픈. 무풀. 예. 그래도 이거는 풀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분은 저를 알고서 네.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 그러면서도 이게 뭐 그 말해서 완전 무시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전하신 거죠. 그럼 요게 가장 아픈 댓글입니까, 혹시?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황영철세보다 더. 네네네. 황영철 누구냐? 그래서 네네네. 너를 알고 싶지 않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피해갈 수 없는 코너입니다. 예, 누구든 명사 토크에 출연하시는 분은 이 코너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들킬라 속마음.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디 있어요? 이거 해보신 적 있어요? 저 한 번도 없어요. 네. 없죠. 네. 여기다 이제 다섯 손가락을. 여기가 엄지입니다. 여기 그렇죠. 네 그렇지. 다섯 손가락.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네. yes, or no, 네, 아니오로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좀 긴장되시죠? 여기 처음이에요, 진짜. 거짓말하면 얘가 단박에 알아내고서 네. 진동이 옵니다. 땀이 벌써부터 나가.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바른정당 탈당을 하겠다고 하고 번복한 거 솔직히 후회한다. 후회하네요. 후회 안 한다. 네. 자, 이게 진실일까요? 후회 안 한다. 번복했던 거를 후회를 하지 않는다. 진실이네요. 네.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고민을 성숙되게 못했죠. 그러니까 오래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다면 네. 그래 가자 그랬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내대표 지금 김성태 의원이 하고 있는데 내가 하면 김성태 의원보다 더 잘할 거다. yes or no? 예스. 더 잘했다. 네. 김성태 의원이 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내가 하면 더 잘할 이거 거짓말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과연 진실일까? 보겠습니다. 과연 진실일까? 이것도 진실. 그만큼 자신이 있으신 거네요. 내가 하면 김성태 의원보다 더 잘한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이 굉장히 대표님 고생하는 걸 알고요. 원내대표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저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맡겨지면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한때는 진보 성향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보수지만 언젠가 또 진보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Yes or no? no. No. 네. 자, 나는 진보였다가 보수지만 계속 네. 보수로 있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그 진보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실만 얘기. 이거 뭐 그러니까요. 고장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고장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는 저한테 황영철 의원은 뭐 보수, 진보 이런 이념에 굴러서 저를 균형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중도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치에 있어서는 때로는 진보가 될 수도 있고 전 때로는 보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죠. 현실이고 그리고 달리 말하면 민생이랄까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 네. 국민들은 뭐 본인이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다시 설정하고 가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막말, 정말 당 대표의 언어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 너무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많다. Yes or no? 너 No? 이거는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저는 99%. 이건 이게 고장나지 않은 이상 거짓말일 것 같아요.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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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자, yes or no라 했는데 부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 고장난 거 맞네요. 진짜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홍준표 대표가 저도 생각하기에 조금은 순화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 또 우리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서 이런 강한 표현을 통해서만이 소위 말해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당과 대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가 악역을 맡고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저는 근데 거죠.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금품수수 의혹을 묻는 여기자에게 2011년도에게 네. 그걸 왜 물어? 너 진짜 맞는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자한테. 네. 또 하나, 네. 여대생들과의 간담회에서 2대 계집애들을 싫어한다. 한 가지 더, 경남도지사 할 때 도의원한테 개쓰레기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을 했어요. 이런 막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치인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본인이 예기치 않게 격하게 표현하거나 또 본 스스로도 내가 옳지 못한 표현을 했구나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표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께도 여쭤봐도 홍준표 대표께서도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리고 싶은 적 없었습니까? 그런 생각 들 때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홍준표 대표랑 곁에 많이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원내 부대표 할 때는 홍준표 대표님이랑 참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거든요. 평소에 좀 막말을 하는 스타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황 의원한테도 막 이렇게 함부로 그럼요. 얘기하고 저한테도 뭐 야, 영철아 이 자식아 뭐 이럴 때도 그래요? 있고 그래요. 그러나 모래시계 그게- 검사 때 네.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뭐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은 저처럼 제가 이렇게 홍준표 대표님과의 개인적인 친밀도를 가지고서 관계를 하질 않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맞는 용어를 써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더 지금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잘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좀 의심이 많이 가긴 하는데 마지막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원내대표는 한번 해보고 싶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당대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있죠. 이건 뭐 당연히 있다고 보니까. 네. 당대표. 네.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당대표 가능하다고 본다. 아니다. 아니다. 자신은 없다. 하고는 싶은데 자신은 없다. 참 애매하네요. 네, 하고는 싶은데 당대표 네. 자신은 없다.
애매하네요. 예, 하고는 싶은데 당대표 네. 자신은 없다. 안 될 것 같다. 솔직한 답변. 솔직한 답변. 예. 네. 당대표 하고 싶은데 자신 없다. 왜 자신 없습니까? 일단 제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당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다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새롭게 채워넣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요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별 소득이 없었네요. 빼도 되겠습니까? 네, 빼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피해갈 수 없는 코너였는데 네. 쏙쏙 피해 가셨습니다. 예. 근데 정말로 진실만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고장 여부를 나중에 좀 녹화 끝나고 체크를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예. 네. 이 프로그램 나온 거 혹시 후회하십니까? 거짓말 탐지기 하면 해야 안 돼. 되는데,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저를 또 이 명사 토크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를 명사의 범주에 포함시켜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카메라를 보고 한 말씀 하시죠. 하고 싶은 이야기. 홍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국민 여러분, 지난 추운 겨울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어요. 이제 새 봄이 오는데요. 따뜻한 봄과 함께 새로운 행복이 지역 주민들에게 함께 있기를 늘 바라겠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황영철이가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길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 가르침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 올바르기에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다시 채우고 반성하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황영철 잘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곧 3월입니다. 유난히도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 이제 물러가고 어김없이 봄이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국운 그리고 남북 화해의 물줄기가 더욱 거침없기를 바랍니다. 황영철 의원과 함께한 명사 토크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했는데 뒷부분은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해서 그러게. 괜찮으셨죠? 근데 이 거짓말 탐지기 다른 분 할 때도 이렇게 막 거짓말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안 나오고요. 저는